현대국가의 형태. 현대국가는 뭐 왕이 있으면 총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일본과 영국과 같은 형태가 있고, 한국과 같이 왕이 없어서 대통령이 하는 형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각제가 있고, 그 요즘 현대국가의 대부분 선진국 현대국가는 상권 분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제를 하게 돼 있죠. 정부가 있고, 또 시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있고, 그리고 법을 관장하는 법원이 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법원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일본의 오늘 참의원 선거가 끝났죠. 근데 일본 선거에 관심을 가져보긴 처음이에요. 그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일본 분들의 선택은 전쟁은 싫다, 하지만 한국에게 어필은 해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일본의 정당 의석수를 쭉 보니까 거대 야당이 없어요. 그죠? 소규모 군소정당밖에 없고, 거대 여당을 견제할 거대 야당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럴 때는 거대 야당이 하나,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계 개편을 해서 정부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을 하나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렇게 되면 선거에 못 이겨요. 그죠? 계속 자민당이 장기 집권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뭔가 합쳐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민당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못 잡아요. 그죠? 왜냐면 한국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국이 예전에 그 야당들이 서로 이렇게 안 합치고, 그러니까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고 뭔가 뿔뿔이 이렇게 나와서 표가 갈려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좀 더 조직적인 형태로 변하는 거고, 저렇게 군소정당 형태에 있으면 자민당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죠? 일본도 보면 다수당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일당 독재로 많이 해요. 그죠? 한 당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전신이었나? 뭐 하여튼 그때 한번 바뀌고 계속 한 당이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저거는 거대 야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거대 야권이 없기 때문에 거대 여권을 견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베 총리의 손쉬운 승리를 이야기했었는데 거의 맞네요.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미국이 중재를 하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슬슬 개입을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미국은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수가 안 줄고, 미국의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중재를 하겠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왜냐면 미국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 테니까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간섭을 할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피해가 없을까? 한국도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럼 분명히 한국한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일본도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도시바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생산 라인이 고장이 났다 그러죠. 지금 당장은 못 만들어도 만들 수 있긴 해요. 그죠? 만드는 기술은 있긴 해요. 이런 경우 그 한국이 후발주자라고 봤을 경우 기술을 확 올려야 돼요. 그죠? 비슷하게 만들거나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일본을 순식간에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죠. 그죠? 불활성 가스 같은 것도 생산 시설이 있다고는 하는데 밑에 급은 있는데 위에 급을 못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설령 위에 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장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공사하고 파이프 연결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시설을 대용량 시설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분명히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죠. 심사를 까다롭게 하긴 하지만 수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그 광우병 소고기처럼 까다롭게 하지만 뭐 통관이 되면 보내주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곱게 주진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꼬장을 부리겠다 뭐 이런 거죠. 아베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본인들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거예요. 그죠? 이제 선거도 개헌 저지선은 아니지만 선거도 뭐 어느 정도 흥행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그죠? 흥행이 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피해도 불보듯 뻔할 테니. 지금 그 뭐지 사람들이 불매운동이 오래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죠. 그전에는 삼성이 피해를 안 봤어요. 그전에는 소재나 이런 걸 다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냥 뭐 말싸움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하다 말고 뭐 의뢰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는 안 좋으니까 그냥 뭐 말싸움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갔는데 지금 다르죠. 기업들이 삼성이 피해를 입죠. 그렇게 되면 삼성이 주도적으로 일본의 수입 금지 조치를 원할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래 압박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화가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도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일본도 물건을 팔아야 빚을 갚죠. 그죠? 뭐 그렇게 아베 총리가 그렇게 바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그죠? 괜히 국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다 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겠죠.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겠죠. 그리고 그 외교부 장관 맞나요? 외교부 장관인가? 그 친구는 상당히 그 무례하더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선거 이슈를 끌려고 그렇게 한 건지 무슨 어디 뭐라 그래야 되나 종대하듯이 무슨 하인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부하직원 대하듯이 뭐 그렇게 해야 하던데
보기 좀 안 좋아요. 그죠? 그건 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하기 싫으면 뭐 요즘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외국 다닐 때 그럼 조심해야 되죠. 그죠?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이제 중국에까지 피해가 가요. 그죠? 근데 뭐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죠? 중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그런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한국한테 그걸 주게 되면 중국에도 반도체가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한국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에도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트럼프가 어디에 쓸 건지 결정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뭐 일본에 지금 수출 규제하는 게 미국의 지시 사항이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근데 결국은 미국도 손해를 봐요. 그죠? 미국이 손해도 엄청나게 보죠.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존 IT 기업들 다 이제 하고 서버 센터 증설을 못하고 또 부품이라는 게 나간단 말이에요.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품 공급해야 되는데 그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게 되죠. 그래도 삼성 꽤 그래도 품질이 괜찮기 때문에 삼성 걸 많이 썼는데 그죠? 미국도 마지노선이 그렇게 길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미국이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뭐 전자제품, 군사 무기, 뭐 요즘 미국은 전산화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일본이 쓰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 나서진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만약에 삼성, LG가 TV를 못 만든다, 만약에 뭐 반도체 생산을 중단이 된다 이랬을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죠? 엄청나게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설 수밖에 없고 조만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은 또 시선 돌리기를 하겠죠.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행 갈 사람 여행 가고 또 일본은 뭐 사 먹을 거 사면 사 먹겠죠. 그죠? 일본이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소니는 왜 그렇게 망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의 소니는 이제 아바타쯤이죠. 아바타가 개봉했을 때쯤에 야심차게 이제 3D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TV도 이제 3D TV 시대다. 이래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막 광고를 엄청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광고 거의 안 하죠. 3D TV 광고 좀 해요? 안 하죠 거의. 하여튼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저도 광고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보면서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TV를 2대를 사야 되나? 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 최정ben기 화를 그때 보러 갔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CGV에 LG 3D TV가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경 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경 끼고 3D TV, 3D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3D 효과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약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봤는데도 3D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광 필터, 그 안경 선글라스 이 편광 필터라는 이걸 화면에 붙이면 화면에 붙여도 3D 효과가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비슷한 걸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편광 필터를 붙이고 했는데 3D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마이너를 시켰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왜 디지털 TV니까 화면을 약간 마이너를 시켜가지고 3D 효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폰이 이거예요. 이거 생각나시나요? 그때 당시 이거는 터치가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예요.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 위에다가 그 화장실에 가면 왜 글라스 전기적 신호를 넣으면 화면이 유리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위에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그 선글라스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폰에. 그래서 3D를 보면 이 화면이 3D로 보이죠. 그런 형태의 옵토머스 3D 폰이라고. 팔 나오고 한 6, 7개월 있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폰이 왜 성공을 못했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광 필터를 깔으니까 3D 형태에서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만 볼 수 있는 거죠. 3D 영화만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보고 이건 터치가 안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이제 터치가 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 손을 플러스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편광 필터를 플러스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마이너스로 치는 거예요. 반대로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필터가 플러스 내 손가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갖다 대면 밀겠죠.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내 손가락과 마이너스인 터치 스크린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붙겠죠. 그 다음 나온 게 그거예요. 그 버전이 지금 근데 그 본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리뷰어들 리뷰하는 거 보면 별로 없던데, 그런 폰을 쓰는 데는 없던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이 그때 당시 오른쪽 왼쪽 그 안경 색깔이 다른 그런 3D였어요. 그리고 LG는 그냥 까만색 선글라스 같은 형태고, 그래서 호주에서 누가 더 좋냐는 식으로 소송 막 하고 그랬었죠. 근데 삼성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죠? 그 슬쩍 색깔 다른 걸 버리고 LG 스타일로 바꿨죠. 왜냐면 이건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슬쩍 그렇게 바꾸고, 애플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플 제품군에 그 받침대 있죠, 케이스. 그 극성 바뀐 거 한번 아시죠? 극성 한번 바뀐 적 있어요. 그죠? 애플에서도 그걸 삼성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적용을 시켜 봤었나 봐요. 근데 애플 폰 보니까 뭐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3D로 작업을 해서 나오죠. 근데 그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3D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2D로 해도 붕 떠서 이렇게 3D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해요? iOS가 아이콘이 한번 바뀌었죠. 요런 형태로 있다가 이 3D 글자 형태로 있다가 그냥 2D 형태로 한번 바뀐 적 있죠. 그게 이제 3D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폰이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 폰을 봐도 그냥 2D던데. 제 폰 싼 거라서 그런가. 뭐 아무튼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칩에 제 나름대로 그 칩에 이름을 붙인 건 야누스예요. 2D와 3D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래서. 그 이후로 그게 한 1년인가 2년 정도 지나서 개발이 완료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D TV만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D TV 전용 TV는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2D TV, 3D TV 따로따로 나왔는데 그냥 2D TV만 팔더군요. 요즘은 3D TV라고 따로 광고도 안 해요. 그죠? 안경 끼고 3D TV 보는 거는 광고조차도 안 해요. 그렇게 정부하고 기업이 정경유착을 해서 국민의 아이템을 그냥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뒷돈도 좀 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면 그런 국민들, 정부에 뭔가 빼앗기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어차피 경제 충격이 있든 말든 어차피 다 가져가는 건데 이러면서 애국심을 발휘하지 않겠죠. 기업들이 애가 닳겠지만 기업들도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근데 기업들이 소니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보면 기업도 한 번의 판단 작업을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요. 그죠? 신제품 계속 안 나오고 삼성도 그걸 알기 때문에 7나노 개발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전에 반도체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신제품을 만들려고 어디에선가 압박이 들어오든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으로 따지면 1위라고 점유율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최근 하웨이께 안 팔리면서 이제 또 올라서겠죠. 근데 순수익은 애플이 많고 점유율은 삼성이 많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죠? 애플이 되게 누가 그러잖아요. 애플이 되게 큰 기업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삼성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못한 기업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자 쪽으로 전문화된 회사고 디자인이 이쁘고 미국 시장이라는 어떤 큰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삼성한테 반도체 좀 달라고 이렇게 상담하러 왔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사주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이 친구가 앞으로 클 것이다. 그럼 이 친구가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물건을 사줄,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팔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신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이 일본 에칭가스를 일본 제품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태까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거래처를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죠? 신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장사에서도 신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이 제품 우리가 왜 맛집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맛집 갔을 때 그 맛집에 갔을 때 품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 맛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 가는 거죠. 그죠? 부산 자갈치 가면 회가 싸고 맛있다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갈치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죠?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싸고 싱싱한 횟감이 많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태까지 이 집 제품을 계속 써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호 간에 발전을 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지금 뭐 자기 기업하고 상관없이 어떤 그 정부에서 끊어버리니까 서로가 불만인 거죠. 뭐 아무튼 근데 뭐 앞으로 추가 보복 품목이 많아질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죠? 삼성 지금 일본이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죠? 반도체 그 핵심 부품 7나노 핵심 부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어떻게 대체로 뭔가를 발견을 하면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어지간한 걸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죠? 찹쌀 없다고 술 못 단 거예요, 그죠? 쌀로 담글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찹쌀보다 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술을 못 담그진 않아요, 그죠? 술을 담글 수는 있어요. 청주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다만 밥이 좀 찰지고 덜 찰지고 그게 차이죠, 그죠? 못 만들진 않아요, 그죠? 뭐 찹쌀이 없으면 씨를 뿌리면 돼요, 그죠? 어디서 찹쌀 씨를 갖고 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또 키우면 돼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히려 찹쌀을 자꾸 재배를 하다 보면 찹쌀 면적이 늘어나면 수입 대체 효과가 있겠죠, 그죠? 나라의 국가가 만약에 크게 본다면 오히려 국가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 소재산업 지원비를 뭐 반으로 깎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삼성이 얼마를 벌어요, 그죠? 1년에 원래 좀 덜 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얼마예요? 수백조예요, 수백조. 순수익이 50조인가 그랬어요. 근데 왜 정부가 도와줘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해야죠. 삼성이 자체적으로 소재 기술 연구 그 소를 만들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언제까지 정부에서 해줘요? 삼성에서 해야죠. 그래 돈을 버는데 어차피 자기들 쓸 거잖아요.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새로운 게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 삼성이 해야 돼요. 당연히 삼성은 지금 개발 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은 당연히 소재 기술 연구 그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뭐 100개 하나 나오더라도 투자를 해야죠. 그게 연구개발 투자고 기업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그런 거지. 현대는 있잖아요. 현대는 보니까 연구개발소 있는 것 같던데 자꾸 연구를 해야죠. 근데 이렇게 좀 성과가 빨리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그죠? 삼성은 빨리 연구개발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국내에 있는 물론 이렇게 그런 건 있대요. 삼성이 이렇게 뭐 좀 특이한 게 있다 이러면 의뢰를 한대요. 카이스트 같은데 뭐 최근 뭐 유기발광 다이오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카이스트 같은 데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잖아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삼성한테 이렇게 납품을 하겠죠. 이런 거 나왔는데 혹시 살 생각이 있냐 이래 가지고 삼성에다 납품하고 하겠죠. 제가 알기론 그래요. 카이스트 같은 데서 그런 연구를 하긴 해요, 그죠? 근데 삼성에서 자체적인 연구소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삼성 정도 되면 소재 기술 개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아니면 카이스트한테 의뢰를 하든지, 그죠? 카이스트가 만든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박사 그런 전문 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요런 거 연구 좀 해라. 요런 성능을 갖고 있는 거 연구 좀 해서 만들어 와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뢰를 해요. 그럼 결과물이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소재 산업 연구를 삼성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는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거는 삼성이 투자를 해야죠. 정부가 하기보다는. 삼성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세계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5위 기업, 전 세계 5위 그룹 안에 들어가잖아요. 5위 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삼성이 해야죠. 삼성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걸 정부가 알아. 게임이 돼요. 순수익이 50조인데 1000억 안 썼다고 욕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거 삼성에서 해야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정부에 기댈까? 정부가 도와주는 건 가능하죠. 정부가 도와주는 건 가능하지만 삼성이 주도적으로 기업에 삼성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협조를 하긴 하지만 주도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좋은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국가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환경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좋은 아이템을 내면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그 사람한테 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현대국가 형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좋은 형태로 양국이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미국의 중재하에 좀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게 서로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